선생님께서는 조선의 호랑이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호랑이답지 않게 너무 조용하시군요. 자네 말투를 들으니 이빨이 몽땅 빠진 호랑이거나 종이로 만든 호랑이쯤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구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선생님을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 다니지만은 뭐 걸려드는 게 있어야죠. 월급을 탈 때마다 상사나 동료들의 눈총이 따갑게 느껴지지 뭡니까? 김인현 3.1 만세 사건 때 일본 관원들에게 내 아내가 죽었네. 내 아내는 그때 임신 8개월이었어. 정상대로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지금쯤 자네만 할까? 사람이란 할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 법.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있고 못할 사람이 있다. 자넨 순사 노릇해서 밥 먹을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는 일을 손을 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몇 달 동안 선생님을 가까이 뵈면서 전 선생님이 극렬한 반일 투쟁을 하시는 사상범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어렵기는 하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건 아마 전에 간질로 쓰러진 저를 간호해 주시던 선생님 모습에서 아버님 모습이 떠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손에 자랐거든요. 자네도 편모스라에서 자랐구만. 나도 편모스라에서 자랐네. 네, 그러셨군요. 기왕 조선에 나왔으니 조선 공부나 좀 하게나. 조선 공부를? 과거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작주만 일삼고 조선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이해해 주려고 들질 않았네. 이것은 비단 조선뿐만 아니고 만주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랬어. 일본은 자신의 문화의 원천을 외면하고 팔인만 믿고 오만불순하게도 자네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됐지만 일본은 오래 갈 수가 없네. 선생님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식구가 날아가는 거 본데요. 전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조선 사람들의 노예 상태 유의 적당한 시기에 자주 독립시키겠다는 결의를 했네. 그런 소식을 어떻게... 선생님! 상민군 아닌가? 자네가 여기까지 왜 전일이야? 산책을 나가셨다게? 잘 왔어. 네, 소개하지. 한상민 군이라고 나와 군의 부친과는 막역한 사이지. 일본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건강이 나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 중이네.
이쪽은 내 경호원 옥가군이야. 반갑습니다. 안상미입니다. 옷가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조선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이 사람이 제2의 사약가가 되고 싶은가? 사약가가 누군데? 사약가도 몰라? 선생님, 사약가는 누굽니까? 약 300여 년 전 임진왜란때 가등청정의 자선봉으로서 삼천군사를 거느리고 부산진으로 쳐들어왔다가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이지.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사약가의 귀화가 그렇게 놀라게 했나? 응? 일본 천황의 선조는 이 땅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란 학설도 있네. 네? 문화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야. 지금도 문화적으로 따지자면 조선은 형님이고 일본은 아웃볼이라고 할 수 있겠지. 현곡 선생님이 불쌍해. 그게 무슨 말인가?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 임시정부는 노합지 중이야. 아니, 그보다 추악스럽다는 표현이 오라. 민족을 위하고 조국 광복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세력에 부심하고 동족 상잔을 일삼고 있는데 현곡 선생님은 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치는 북의 춤을 추고 있으니 불쌍하지 뭔가. 자네 무엇 때문에 조선 공부를 하겠다는 거지? 이제 얼마 안 가서 조선 사람이나 그 문화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텐데. 술 한잔 하지? 건강이 나쁘다면서 술을 삼가하는 게 좋을걸. 내 건강은 조선 청년들의 상징이야. 내일이 없는 조선 청년들이 뭘 바라보고 살지? 허무와 절망의 늪을 메울 수 있는 건 오로지 술뿐이네. 아니, 왜 이 돼지 고기 볶음을 안 먹는가? 먹어봐. 약간 상해. 새콤한 돼지고기 맛이 바로 우리 조선의 맛이거든. 조선 공부를 안 되면서 이런 것 좀 못 먹는 데서야. 맵고 그래서 맵고 짠 것에 천하대장부 옥가가 항복을 하는구만. 응? 항복을 하다니 먹을 수 있네. 제법인데 그래. 응? 텅 주무시지 못하시는군요. 너무 편안해서 그런 듯 싶소.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도 동지들은 바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의 난 너무 행복에 젖어 있는 것 같소.
행복 같은 건 나에겐 당치도 않은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난 지금 그 행복에 취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나 여기서 떠나 동지들의 곁으로 갔어야 했었는데. 그러실 수 없으시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일본 관원의 감시를 받고 계세요. 여길 떠나시려는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이시면 그들은 다시 선생님을 체포할 거예요. 얼마 전 조선 어학회 사건을 조작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뿌리째 뽑으려고 문화인들을 체포했을 때 선생님이 무사하셨던 것은 선생님이 조용히 계셨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머지않아 일본은 패망한다고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제가 곁에 있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셔서 그러시는 건 아니신가요? 그러시다면 제가 떠나겠어요. 난 하월일 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너 자신 내 일부분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선생님. 악성이 이질입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빨리 도립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이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이제까지 일본 사람치고 악성 이질에서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가가 이질에 걸렸습니다. 도립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생명이 위독하다는 의사의 얘기입니다. 이봐요. 살아난다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이건 기적이네.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떨어졌는데 한 선생께서 살려내셨어. 선생님께서요. 자네가 혼수 상태에서 선생님을 자꾸 찾으며 살려달라고 했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생님께서 대륙을 방랑하던 때 중국인 명예한테서 얻은 알약 하나를 선수 물에 타서 자네에게 먹였더니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뭔가.
주임님, 형국 선생을 감시하는 직책을 바꿔주시던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준지 해주십시오. 생명의 은인을 감시한다는 것이 괴로운가 보만. 날이 갈수록 형국 선생의 언동을 살펴서 상세히 보고한다는 것이 양심이 허락지 않고 배신의 인 같아서 괴롭습니다. 이러다간 제 직책을 완수할 수 없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감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호라고 이야기면 부담스럽지가 않을 텐데. 어쨌든 좀 괴롭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게. 현국에게 자네의 처지를 한번 의논해봐. 선생님께? 공은 공, 사는 사. 공사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법을 명심하게. 자네가 우리 집에 출입하는 건 나를 살피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났으니까 하던 대로만 하게. 그건 배신 행위가 아니니까. 여하튼 난 자네의 그 솔직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 이번엔 자네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지만 다음엔 내가 자네한테 은혜를 입을지 누가 알겠나. 사람의 앞내리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법일세. 1944년은 형국 선생님의 말씀 맞다나 일본 제국의 탄발말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해 6월엔 연합군이 노르만디에 상륙을 했고 이 사이판도에서 일본군이 옥세하자 이를 계기로 전국은 급속도로 악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끌어자 도조가 내각이 총퇴진을 하고 조선 총독이었던 고이쇼에게 조각의 대명이 내려졌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갈팡질팡하던 나에게 이 형국 선생님은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시사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바둑판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세계의 정세가 정부에 밟으십니까? 노자에 이런 말이 있어. 진이는 집을 떠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아는 법이라고. 부인님, 부르셨습니까? 저리 좀 앉게. 요즘 안상민이란 자의 근황은 어떤가? 별로 주목할 만한 짓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설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있는 북서는 특히 이 함경도는 빨갱이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어. 이 지방 조선 사람들의 집 천장을 들추면 막스의 자본론 한 권쯤은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지. 선생님께서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공산주의가 뭔가 알기 전부터 인상부터 싫었네. 하루빈에 있을 때 도스토예브스키의 가족들에게 가혹한 심을 끼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난 소련에 대해서 악감을 갖기도 했지. 그 뒤 그 정권은
톨스토이의 전기를 쓴 필야크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난 소련에 대해서 악감을 갖게 됐네. 필야크는 강도나 살인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사형이라는 극형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필야크의 죽음은 트로츠키파라는 이유밖에 더 이상 설명할 재료가 없어. 그 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희생이 됐지. 자기들 사상과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살인잔치를 벌인 거야. 그따위 정권을 만들어놓은 사상을 생각해 볼 때 공산주의에 대해서 혐오감이 같이 솟구쳤어. 선생님도 구국 운동을 하시느라고 일본인들을 혼돈하지 말게. 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혐오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네. 다만 일본인들에게 뺏긴 것을 찾기 위한 투쟁을 했을 뿐이야. 현재의 상황 속에서 구국 운동을 하려면 공산주의로 정신적인 무장을 하는 편이 효과적이 아닐까요? 공산주의를 정신 무장하기보다는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구구운동이 아니겠나. 상민신 공산주의자신가요? 네?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말이야, 이들 공산당 놈들이 현곡을 암살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아니, 암살을 하다니요? 왜입니까? 그야 위에서 내린 지령이지 뭐겠나. 하지만 현곡 선생님은 조선 독립운동의 한 상징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원인일 테지. 일본을 조선 반도에서 내몰자는 점에서는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손을 맞잡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속셈은 다르다는 게. 동상이몽이군요. 그렇지. 이제는 현곡이 필요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단정을 했나 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안 돼. 우리 그저 서로 잡아먹는 꼴을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구경만 할 수가 있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양쪽을 제거해버리는 셈인데 문제가 하나 있네. 문제라니? 공산당 놈들이 현곡을 해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은 그 암살을 우리 일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라네. 뭐라고요? 그놈들은 일석삼조를 노리고 있지. 첫째, 현곡을 제거할 수가 있다. 둘째, 공산당의 기반을 더욱 굳히겠다. 셋째, 조선 민중의 분노를 우리 일본 관원에게 집중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들에게 뒤집어 씌우겠다는 겁니까? 바로 자네가 한몫하는 거야. 네? 자네가 현곡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이용하려는 거야. 짐작이 안 가나? 네, 전혀. 바로 안상민이라는 자야. 그럴 수가. 안상민이라는 자는 얼마 전에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을 했네. 현곡과 민족주의 진영뿐 아니라 심지어 자네에 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현곡의 암살 계획이야말로
당에 대한 안상민의 충성심을 단적으로 입증할 더 없는 기회라고 재차 지적을 했다는 게. 하지만 안상민은 형곡 선생님 모르는 소리.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그런 인정은 헌신짝처럼 차버려야 한다는 게.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무자비해야 한다는 거지. 암살 계획의 윤곽이 그만큼 드러났으니까 주임님이 즐겨 쓰시는 말씀처럼 일망타진이겠군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나. 왜입니까? 정보가 확실한데. 정보만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거든. 물적 증거가 있어야지. 지난번 어학회 사건을 보거나 그야말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지 뭔가. 물적 증거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곡을 암살하라는 지령이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결행할 건지는 우리도 아직 모르고 있다네. 분명한 건 놈들은 옥가 자네에게 현곡의 암살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게. 네? 자네 책임이 크네. 책임이 크다니요. 이 일에서 발을 뺄 생각은 하지 말게. 이건 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부에서 논의된 바 있네. 자네를 추천한 자네 외석부의 체면을 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네. 그러니까 놈들이 현곡을 해치우는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협조하고 그놈들의 음모에 빠지지 말고 제놈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놈들이 빠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네입니다. 이번 일이 성사가 되면은 공산당 놈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일석삼조를 하게 되는 거지. 첫째, 조선 독립운동의 상징을 제거시킬 수가 있다. 둘째, 이를 계기로 공산당 놈들을 소탕할 수가 있고, 셋째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를 분열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운동 그 자체를 파괴할 수가 있거든. 형곡 선생님의 신변은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암살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을 역용하려는 것이 우리 측의 심산입니까? 이번에 자네가 임무를 훌륭히 완수해낸다면 황국 신민으로서의 충성심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게 공산당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하는 안상민의 처지와 내 처지가 다를 게 없군요.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얼굴이 어두워 보여. 내가? 자네가 어두워 보이는데. 그래? 술 한잔 할까? 마시고 싶지 않아. 하긴 나도 그래. 우린 서로가 닮은 꼴 같지 않나? 아니, 자네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국민. 난 허망밖에 가진 게 없는 조선인. 가진 게 허망밖에 없다면은 자넨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지 않을 테지. 내가 공산주의에 심취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게 직업이잖아. 허망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좋지만은 공산당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은 하지 말게. 내 우정이네. 굳어질 거 없어. 다음에 만나 술 한잔 하세요. 아니, 좀 더 자지 않고 그래. 밝아지려면 좀 더 있어야 할 텐데. 왜? 무슨 걱정이 있나? 아니에요. 저 오늘 등산 가시기로 하셨죠? 그랬지. 근데 그건 왜? 저 오늘은 그냥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옷가구나고 동행하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 그 사람 너무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일본인이고 선생님을 감시하고 있는 경찰이에요. 감시하고 있는 경찰이긴 하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내 경호원역도 같이 하고 있지.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신경과민이야. 나에게 만일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일본 경찰들 입장이 곤란해져요. 옷가군을
미리 그런 걸 예방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딸려붙인 일본 경찰들의 정략이야. 불길한 꿈을 꿨어요. 글쎄, 꿈 같은 건 난 믿지 않는다니까. 만약에 꿈이 불길하다고 해서 오늘 등산을 취소해봐. 두고두고 옷가군에게 우린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응? 자, 좀 더 자요. 선생님, 나와 보세요. 저 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게. 오늘은 동행인데. 아니, 동행이라니요? 오늘은 나도 한번 끼워보자고. 아니, 자네가? 그렇게 놀랄 건 없잖아. 현국은 수요일마다 자네와 등산을 가니까 암살자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할런지도 몰라. 오까 씨, 네. 상민 씨, 네. 선생님 좀 잘 모셔주세요. 부탁해요. 네. 저 사람은 오늘 등산 가는 거 꺼리고 있어. 불길한 꿈을 꾸었다나? 저 선생님, 사모님께서 불길한 꿈을 꾸셨다니 오늘 등산은 취소하시죠. 아니 이 사람아, 아니 대일본 제국의 순사답지 않게 그 무슨 약한 소리 그렇게 하나. 저 선생님은 오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옷가군, 오늘은 왜 이렇게 입이 무거운가? 요즘 통참을 못 잡니다. 왜? 무슨 일이 있나? 다음에 말씀드리죠. 자신 없으면 일찌감치 그만둬. 괜찮겠나? 오늘은 절벽 위까지 올라갈 계획인데 정말 괜찮겠나? 괜찮아. 과연 대일본 제국의 순사답군. 저 절벽 위로 올라간단 말이지. 왜? 두려운가? 사령사 담배도 나가지고. 저 담배불 좀 빌립시다. 예. 고맙소. 근데 말이야, 저 밑에 올라오다 보면 말이야, 그 물 하나는 아주 시원하더구만. 그래, 아주 괜찮았더라고. 잘 썼어. 뭘요? 보안이 일본 사람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교도에서요. 조선말을 잘하시는구만. 어디서 배웠소? 저 결혼은 하셨어?
아니요. 아니 그 어딜 가시는데 그렇게 서두르시오? 좀 쉬었다가. 아니 왜 들이래요? 왜 이래? 아니 저 간병 아니야? 이럴 때 그냥 그 가만 놔둬야 돼 이거. 일본은 패망을 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함흥은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각처에 일본인에 대한 보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항복의 비통과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집단 수용소로 수용되기 직전에 누구십니까? 선생님. 무사하군. 다행이야.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자, 어서 여길 떠날 차를 차리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단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그리로 가려던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서 날 따라 나서게. 네. 어서 준비하십시오.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남쪽으로 가네. 여기선 견딜 수가 없어. 같은 민족끼리 피식을 해야 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지만 사정이 그러니까 어서 떠날 차를 차리게. 자, 어서. 네. 이 사람 현곡, 자네가 이 시국에 신문만 지키고 있으면 어쩌자는 겐가? 전면에 나서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모두들 자네가 나서주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네. 난 위기건 좌이건 민족 분열주의 노선엔 결사 반대야. 단독 정부 수립은 불가피하다네. 이건 미 군정 당국의 정책이기도 해. 어떠한 독립도 완전한 것이 아니면 난 찬성할 수가 없어. 가게 돌아가. 현고, 누구를 위한 침묵이며 누구를 위해서 집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시국이야말로 자네 투쟁을 바라고 있어요. 현고, 우리와 손을 잡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신탁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야. 어떤 닥쳐내도 난 찬성할 수가 없네. 현고 돌아가. 지금 내 흉중에는 전이우냐는 개념조차 없어. 자주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3천만이 단결해서 오로지 한 길로 매진한 걸 바랄 뿐이야. 선생님께서는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비관주의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그래요. 제가 뵙기에도 그런 거려. 좌우 합작의 얘기가 진행되고 남북 협상을 벌인다는 걸 보아 통일의 날이 머지않은 게 아닐까요? 통일커녕 열의 창극이 벌어질까 두려웠소. 유열의 참극. 신라와 백제가 국토 통일하는데 자그만치 300년이 걸렸지. 선생님, 전 고향에 돌아가느니보다는 이곳에서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생명을 주신 아버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절 죽음에서 구해주셨고 북쪽의 참담한 생활에서 구출해서 새 삶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이 돼서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뜻을 받아주십시오. 고맙네. 하지만 돌아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하는 법이야. 돌아갈 고향이 있지 않은가? 인생에서 그만한 호각은 또 없다고. 우리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자네 마음속에 내가 있듯이 내 마음속에도 자네 우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전의 일본은 복구 사업이 우선일 거야. 돌아가면 자넨 토근업에 종사하도록 해. 새 출발하는데 필요할 거야. 보태 쓰게. 선생님, 선생님은 저와 적대 관계에 놓여왔습니다. 그럼 저를 왜 이렇게 사랑을 하시죠? 그때 선생님께서 주신 그 돈을 자본 삼아 선생님의 조언대로 토건업에 투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방면에 1인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안상민이가 현곡 선생님을 암살을 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친자식처럼 아끼던 안상민이가 선생님을 암살하려는 계획에 관련돼 있다는 걸 아시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요. 그 후에 동경에서 현곡 선생님께서 그자에 의해 쓰러지셨다는 걸 지상을 통해 알고는 얼마나 해안에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감히다나에 선생님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아들을 둘 두었는데 현국 선생님의 이름자를 따서 첫째는 현웅, 둘째는 고궁이라고 지었죠. 이 여사군요. 가시죠. 안녕하셨습니까? 이 여사님, 8.15 해방 후 한국은 한국의 생리와 한국의 규모로서 동요하고 혼란하고 있었습니다. 해방의 벅찬 환희가 감격의 혼란으로 바뀌고 이 감격의 혼란이 분열과 대립의 적대 관계로 응결했죠. 이런 시대에 현곡 선생님은 흉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흉탄에 쓰러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내세운 중돌은 좌우 양진영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가들한테 실망을 느끼고 혼란과 불안에 지친 민중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하자 그만 선생님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시게 된 것. 오로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선생님을 그런 운명으로 만들어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상민이가 선생님을 암살을 했는데 이 여사 때문에 선생님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다니요.
선생님은 자신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잠시 서울을 떠나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죠. 안상민이란 자의 정체를요. 선생님께서 각별히 아꼈던 사람이고 해서 선생님이 계신 곳과 돌아올 날짜를 알려주었어요. 내가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족대 관계에 있는 이 옷가를 왜 사랑하시냐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하신 선생님의 분명하신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많은 모순과 갈등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뛰어넘어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나? 그건 사랑이 아닐까? 이건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꼭 필요한 것이지.